오메가3는 통증을 잡아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메가6 대사체가 통증을 일으키고 엔세이즈의 작용 메커니즘이 오메가6 대사체 생성을 억제하는 것임을 보면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체내 오메가3 상태를 개선시키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성 통증보다는 만성 통증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만성 두통이겠죠. 이 임상 실험에서는 하루에 4시간 이상 그리고 한 달에 열흘 이상 두통이 있는 사람들 67명을 모았습니다. 만성 두통 환자들이죠. 다만 두통의 종류는 불문에 붙였습니다. 모두 의사가 최소 2년 이상 관리하고 있던 두통 환자들인데요.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이 이번 임상실험에 참가하였습니다. 12주 동안 식이요법을 시켰는데요. 67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오메가6 섭취량만 줄이고 다른 한 그룹은 오메가6 섭취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생선을 많이 먹게 해서 EPA와 DHA 섭취량을 늘리게 했습니다. 영양사가 24시간 상담해 주면서 식이요법을 실시한 것입니다. 좀 독특한 임상실험입니다. 오메가6 섭취 제한만 한 그룹은 LA 섭취량을 하루 섭취 칼로리의 7.4%에서 2.4%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은 그룹 1이 되겠는데요. 이 그룹은 LA 섭취량을 하루 칼로리의 6.4%에서 2.5%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많이 먹어서 EPA와 DHA 섭취량을 47mg에서 1482mg까지 늘렸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오메가3 인덱스의 변화입니다. 식이 조절을 함과 동시에 생선 섭취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그룹 1에서는 오메가3 인덱스가 4.1에서 8.3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식이 조절만 한 그룹에서는 오메가3 인덱스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체내 오메가3 상태 개선 프로젝트를 할 때는 오메가3 보충제를 1순위로 두고 식이 조절을 2순위로 두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주 동안 두통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두통이 며칠 오는지가 개선이 되었고,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루에 몇 시간 두통으로 고생하는지도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 임상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평균 하루 두통 시간 Daily Headache Hour는 10시간이었습니다. 근데 12주 후에 생선을 많이 먹고 식이 조절을 동시에 한 그룹은 4시간으로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오메가3는 생리통, 즉 menstrual cramp dysmenorrhea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엔도메트리움, 즉 자궁 내막은 표피층입니다. 베이살 레이어와 자궁을 접하고 있는 펑셔널 레이어,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표피층을 이룹니다. 마이오메트리움은 근육층인데요. 마이오메트리움과 면에서 베이살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이 레이어는 생리 기간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살아남아서 다음 생리 주기 때에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펑셔널 레이어를 만듭니다. 생리가 시작하기 며칠 전부터 프로제스테론에 의해 억제되어 있던 PLA2가 활성화되면서, 즉 억제가 풀리면서 엔도메트리움의 PGE2 알파 농도가 서서히 높아집니다. PGE2 알파는 강력한 근육 수축제입니다. 그래서 수축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엔도메트리움에 영양을 공급하던 혈관들이 막히게 됩니다. 더욱이 PGF2 알파는 강력한 혈관 수축 작용도 있습니다. 결국 엔도메트리움이 허혈 상태에 빠져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리입니다. 생리가 시작하기 직전 혹은 시작과 동시에
통증이 발생해서 보통 하루에서 3일 정도 그 통증이 지속됩니다. 아주 오래된 논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도에 발표가 된 건데요. 오래된 논문답게 N수가 몇 개 안 됩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템폰에 menstrual fluid를 묻혀서 PGF2 알파 양을 측정했습니다. 근데 생리통이 심한 한 여성의 PGF2 알파는 일반 여성에 비해 2배 정도 높았다는 것을 최초로 학계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에게 다음 사이클 때 이부프로펜을 먹였더니 통증이 잡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대규모 역학조사를 통해서 생리통이 심한 여성은 PGE2 알파가 많다는 것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아라키도닉 액시드 대사체들도 생리통에 관여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LA 활성화, 아라키도닉 액시드 대사체 생성, 마요메트리움 수축 허혈, 이 모든 과정은 뭐가 잘못된 병리학적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여성이라면은 응당 매달 밟는 프로세스입니다. 문제는 오메가6, 3 밸런스가 깨져서 오메가6 대사체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생리통은 살짝 아프고 말아야 할 성격의 통증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부의 여성에게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생리통이 발생합니다. 생리통은 오메가3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오메가3를 보충해주면 잘 해결이 됩니다. 임상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mg EPA, 120mg DHA를 생리통이 심한 여성들에게 복용시켰습니다. 한 그룹은 처음 3달 동안은 오메가3를 복용시키고요. 그 다음 3달은 가짜약을 먹였습니다. 다른 그룹은 반대로 처음 3달 동안은 가짜약을 먹이고 그 다음 3달은 오메가3를 복용했습니다. 아주 적은 용량의 오메가3로도 생리통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살색 그룹은 초기 3달 동안 오메가3를 복용했는데요. 페인 시베리티 스코어가 약 7.5에서 3.5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그 다음 3달 동안은 가짜 약을 먹었는데요. 다시 6 이상으로 증가를 합니다. EPA 550mg, DHA 205mg 용량으로 3달 동안 보충하면은 이 임상 실험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메가3가 디스코제닉 페인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먼저 하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논문은 피츠버그대 신경외과 과장인 닥터 머룬이 등, 허리나 목의 통증 때문에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오메가3 1200mg 혹은 2400mg을 먹으라고 권장을 하였습니다. 이들 환자들은 디스코제닉 페인, 즉 디스크의 문제 때문에 생긴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오메가3의 진통 효과에 만족하는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논문의 형태로 보고한 건데요. 결과를 보면은 낮은 용량의 오메가3 복용만으로도 약 60%의 환자들에게서 통증이 감소를 하고 진통제 복용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복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면은 디스코제닉 페인에 오메가3가 효과가 좋았다고 했는데요. 디스코제닉 페인이 어떤 통증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존재합니다. 뉴클리어스 펄퍼서스는 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단백질 파이버가 물을 끌어 잡아당겨서인데요. 전체 무게의 약 60에서 70%는 물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물침대처럼 흡수하는 것입니다. 뉴클리어스 펄퍼서스는 유동성이 있는 액체와 고체의 중간 형태입니다. 뉴클리어스 펄퍼서스가 어디냐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반고체 상태를 뉴클리어스 펄퍼서스라고 합니다. 애뉴러스 피브로서스는 뉴클리어스 펄퍼서스가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둬두는 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물을 잡아 끄는 능력이 떨어지면은 디스크가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키도 작아집니다.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은 디스크가 바깥으로 삐져나가서 디스크 허니에이션이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물을 잡아 끄는 능력이 떨어지면은 뉴클리어스 펄퍼서스를 물이 가득 채우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뉴클리어스 펄퍼서스를 둘러싸고 있는 애뉴러스 피브로서스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물이 이 그림처럼 옆으로 삐져나와서 이 파란색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여기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이 구멍이 스파이널 커넬입니다. 아래 위로 쭉 스파이널 콜드가 지나가죠. 스파이널 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뼈들이 스파이널 콜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스파이널 커넬에 옆구리가 터져 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vertebral stenosis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척추 협착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스파이널 커넬이 좁아져서 스파이널 콜드가 눌리는 상황을 총칭합니다. 스파이널 커넬 쪽으로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되기도 하고 혹은 척추 관절염 때문에 뼈가 이쪽에서 웃자라기도 합니다. 혹은 리거먼트 즉 인대가 웃자라기도 해서 스파이널 커넬을 좁히기 때문에 버테브랄 스테노시스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척추와 척추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뉴클리어스 펄퍼서스가 종내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척추 관절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디스크 관련 문제 때문에 생긴 통증을 디스코제닉 페인이라고 합니다. 오메가6로부터 나오는 염증성 인자들이 통증을 유발하니까 오메가3 보충제가 진통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이 통증은 만성 통증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물리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디스크나 신경이 손상을 입어 염증 반응이 시작되고 오메가3가 부족한 상황에서 염증 종결이 잘 안되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메가3를 보충하면은 염증 종결 쪽으로 힘을 실어주게 돼서 결과적으로 만성 통증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오메가3를 썼을 때 진통 효과가 상당합니다. 60% 정도가 진통제 복용을 중단했으면 대단한 거 아닐까요? 이 부분에서 진통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매년 800만 건의 진통제 처방전이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300억 알의 OTC 진통제가 판매됩니다. 미국 통계의 5분의 1 정도로 잡으면은 우리나라 상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양의 진통제가 판매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두통 때문에 진통제 하나를 복용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 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만성 통증에는 진통 효과가 좋은 오메가3로 대항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논문을 쓴 신경외과 의사는 얼마나 많은 진통제 처방을 했을까요? 셀 수 없이 내린 진통제 처방에 만족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미국에서만 진통제 부작용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입원을 하고 그중
7분의 1 정도가 죽어나갑니다. 비록 효과는 진통제보다 약할지 모르겠지만은 부작용이 없는 천연 진통제가 꼭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놈이 오메가3고요. 이 외에도 컬큐민, 보스웰리아 추출물,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 그린티 추출물, 브로멜라인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뉴로패스틱 페인에 오메가3를 쓰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피츠버그 의대에서 낸 설문조사 결과는 비교적 낮은 용량의 오메가3를 써서 효과가 좀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2006년 논문의 교훈은 디스크 문제로 허리나 목이 아픈 경우에 오메가3를 써라였습니다. 이 통증의 성격은 첫째 만성 통증이었고요. 둘째는 뉴로패스틱 페인이었습니다. 고용량의 오메가3를 써서 좋은 결과를 낸 케이스 보고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뉴로패스틱 페인에 포커스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캐나다 토론토 의대병원에서 5명의 뉴로패스틱 페인 환자를 고용량 오메가3로 치료한 케이스를 보고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물리치료, 마사지 치료, 약물요법으로 실패한 환자들에게 오메가6 섭취를 줄이면서 동시에 2400mg에서 7200mg의 오메가3를 복용케 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뉴로패스틱 페인은 너브 파이버의 손상 때문에 지속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상처나 화상 때문에 신경 말단이 손상을 받은 후 염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신경이 지속적으로 눌려도 그 부위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지속적인 염증의 결과 통증 역치가 낮아지거나 혹은 스파이널 코드 윗부분에서 통증 신호를 증폭시키는 기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통증 자극에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이 뉴로패스틱 페인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세 남성이 설빅스 6와 설빅스 7 사이에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C7 널브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테브랄 스테노시스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설비컬 스테노시스, 즉 목 쪽의 스테노시스로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설비컬 스테노시스는 지나가는 신경 다발이 굵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허리 쪽에 예를 들면은 룸바에 스테노시스가 오는 것은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다리 쪽으로 삐쳐나가는 통증 때문에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은 전신마비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환자는 4800mg 오메가3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5주 후부터 통증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8달 후에는 다시 아이스하키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메가3를 3, 4일 정도만 걸러도 슬슬 통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 다시 오메가3를 복용하면은 통증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 남성인데요. 직업상 목에 만성적인 충격을 받아서 C6, C7 그리고 C5, C6 스테노시스가 왔습니다. 거의 목을 못 움직이는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7200mg 오메가3를 복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래지 않아서 목의 증상이 가라앉았습니다. 현재는 통증이 없어지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메가3를 복용하고 나서 두뇌 회전이 샤프해졌다는 느낌이 들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7세 여성의 케이스인데요. 지난 2달 반 동안 칼팔 터널 신드롬을 앓고 있었습니다. 칼팔 터널 신드롬이 어떤 질병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디안 너브가 있습니다. 이 신경을 통해서 손가락까지 신호를 보내고 혹은 손가락의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보냅니다.
이 미디안 널브를 앞에서 칼팔 리그먼트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미디안 널브가 칼팔 리그먼트에 눌릴 수가 있어요. 왼쪽 그림에 보면은 빨갛게 염증이 생긴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바로 미디안 널브입니다. 손목을 구부릴 때, 즉 해부학적인 용어로 플렉션 될 때 신경이 더 눌리겠죠. 이때 심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칼팔 터널 신드롬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는 손목을 펴주면은, 즉 익스텐션을 시키면은 통증이 가십니다. 발병률이 20명당 1명꼴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중노년 여성들에게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잘 때 어찌어찌해서 손목이 구부러지면은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깰 수도 있습니다. 손목을 고정시키는 보호대를 차면은 한결 나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심하면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번째 환자도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3000mg 오메가3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8달 후에는 증상이 호전돼 가지고 수술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경이 눌리면은 신경이 손상을 입고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염증이 생깁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은 염증 종결, 조직 수복이 안 돼서 만성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살 간호사였는데요. 소레틱 아울렛 신드롬과 피브로마이엘지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비클이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쇄골 미인이라고 할 때 그 쇄골이 바로 클라비클입니다. 이 쇄골 밑에 신경과 동맥, 정맥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팔까지 지나갑니다. 선천적으로 여기가 좁은 사람도 있고 사고를 당해서 여기가 좁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소레틱 아울렛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팔에 통증이 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팔이 붓는 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정맥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서 시럼이 조직으로 빠져나가서 팔이 붓게 되는 것입니다. 2400mg 오메가3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7달 후에는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13달 후에는 소레틱 아울렛 신드롬과 피브로마이엘지아 모두 완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케이스는 모두 신경이 눌려서 염증이 시작되었는데 오메가3 부족으로 염증이 종결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통증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케이스인데요. 54살 되시는 분이 쇄표면의 30% 정도를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40일 동안 입원하면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화상 부위의 극심한 통증 때문에 몰핀 주사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신경 말단이 손상되고 뉴로패스틱 페인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하이도스 오메가3를 시작했는데 몰핀을 안 맞아도 될 정도까지 통증이 호전이 되었습니다.